안녕하세요, 이콜라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코엑스를 방문했습니다. 그 이유는 4차 산업혁명 페스티벌 2022를 관람하기 위해서였죠. 이 현장 저와 같이 한번 체험해볼까요? 이콜라이와 함께하는 현장 답사 지금 시작합니다. 이콜라. 우리는 입장하기 전에 앞서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봅시다.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세계 다보스 포럼의 의장이었던 클라우드 슈바프가 주창한 용어입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18세기 중반부터 1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이었던 석탄, 19세기 중반부터는 2차 산업혁명의 석유와 전기, 그리고 20세기 중반부터는 3차 산업혁명의 디지털과 인터넷이 시대를 바꾼 기술들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21세기에 시대를 바꿀 기술들을 슈바프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했죠. 그 주자들로 인공지능, 무인운송, 빅데이터 등 다양한 기술들이 시대를 바꿀 기술혁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는 이번 시간을 통해 시대를 바꿔나갈 기술들을 체험해봅시다. 먼저 입장을 위해 등록 장소로 향했는데 시작부터 4차 산업혁명을 보여주듯 무인부스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QR코드를 통해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나온 바코드를 포스기에 보여주니 이렇게 명찰이 나왔죠. 그 후 안내도를 통해 이번 행사에 참여한 업체들을 보는데 생각보다 꽤 많은 기업들이 참가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볼지 배회하던 중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이 귀여운 로봇이었습니다. 이 작은 로봇이 집에서 어른들의 건강과 외로움을 케어해준다고 하니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주친 것은 이 자전거였습니다. 이것은 자전거를 이용하여 메타버스 세계에서 상대방과 레이싱을 펼치는 기능성 게임이었는데요. 궁금한 걸 못 참는 저는 이 안장 위에 올라타 경주를 진행했습니다. 레이싱 게임은 잘 못하지만 승부욕은 넘치기 때문에 1등을 하겠다는 의지로 엄청 페달을 밟으며 주행했습니다. 하지만 범퍼커 마냥 부딪히고 차량이 완파되기를 반복해 결국 꼴찌를 해버렸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사은품 받아서 뿌듯했지만 다리가 후들거리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VR로 아이들의 ADHD를 진단하고 이후 집에서 태블릿을 이용하여 ADHD를 치료하는 기업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저 장비를 이용하여 ADHD 진단을 체험해보았는데요. 정말로 생각보다 많은 집중을 요구하는 게임이었습니다. 이 게임은 삽을 이용하여 공을 퍼와 색상에 맞는 구멍에 공을 넣는 게임인데 저렇게 몇 개를 떨어뜨리고 나서야 진단을 끝낼 수 있었죠. 그 다음으로는 앉아서 스케이트화를 통해 이동하는 VR 기기를 체험해보았습니다. 이렇게 공도 던지고 유리병도 깨보고 친구를 만나보고 소화기로 불을 꺼보는 등 다양한 체험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원래 VR 멀미가 없었는데 회전 의자에서 움직이다 보니 멀미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쉬어갈 겸 해서 당시에 진행 중인 컨퍼런스를 잠시 관람했습니다. 제가 해당 분야의 전공자는 아니기에 내용은 다소 어려웠지만 강연자님께서 전달하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의지를 느낄 수 있어 앞으로의 4차 산업의 미래는 밝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컨퍼런스를 보고 나오는 길에 저는 엄청 큰 드론과 차량을 마주쳤습니다. 소개 영상을 보니 현재 우체국에서 무인으로 택배를 보내고 받을 수 있도록 개발 중인 기술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무인으로 소포가 보내지는지 궁금하여 저 우체국 차량에 올라타 택배를 발송해보았습니다. 담당자분과의 시연을 통해 우체국 무인 차량이 특정 시간에 특정 위치로 도착하며 편의점에서 택배를 보내듯 키오스크를 활용하면 택배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연을 한 저 상자는 이후에 무인 배송은 아니지만 실제로 저희 집에 도착을 한다고 해서 우체국의 엄청난 기획력에 놀라고 말았죠. 그 다음으로 눈에 보인 것은 메타버스를 통한 다양한 기업들의 콜라보 마케팅이었습니다. 이 메타버스 속에서 은행 업무를 보고 건강 상담도 하고 물건을 사는 등 다양한 활동을 가능케 해 들어오는 고객들로 하여금 마케팅 효과를 높이도록 설계했다고 합니다. 전 이 메타버스 게임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꽤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버추얼 유튜버를 모델링하는 업체였습니다. 항상 영상으로 볼 때는 간단할 것 같았지만 실제로 보고 들어보니 엄청 많은 기술이 집약된 것임을 느꼈습니다. 전 이 방문을 통해 버튜버분들 그리고 개발자분들이 존경스럽다고 느꼈습니다. 그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자신의 얼굴을 가상의 인물로 변환시켜주는 업체를 방문했습니다. 항상 유튜브를 통해 가상의 캐릭터를 볼 때마다 신기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저도 변환을 시도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으면 제 얼굴이 가상의 얼굴로 바뀌는데요. 혹시나 바뀐 얼굴이 제 3자와 닮아 초상권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하고 질문했지만 현실의 인물과 겹치지 않도록 알고리즘을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확률은 매우 낮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론 촬영한 영상의 오브젝트들을 각각 라벨링하여 이후에 원하는 물체만을 선택하고 활용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업체를 방문했습니다. 저 소개 영상을 보고 편리하겠다는 생각과 동시에 보안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근처에 있던 다른 기업은 영상이 라벨링되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두 회사의 기술 모두 혁신적인 기술임을 느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페스티벌을 참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도착해서 가방을 풀어보니 저렇게 많은 책자와 사은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기에 택배까지 도착하면 완벽하겠네요. 여러분들은 4차 산업혁명 페스티벌을 어떻게 느끼셨나요? 저는 이번 현장을 방문하고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제 영상에는 모든 기업을 담아내진 못했지만 다양한 기업들이 미래의 혁신을 위해 개발을 멈추지 않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이번 현장에서 나온 기술들이 상용화되어 더 편리하고 다양한 경험을 누구나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본 시간이었죠. 마지막으로 생명과학이라는 분야도 이렇게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대중들에게 친숙해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분발해야겠다는 채찍을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시간이 뜻깊은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